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하루 소변 배설량이 200ml인 경우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해부에 나와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성인에서 비뇨기계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져 있기도 하고, 네, 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 기본 간호학에 섭취량과 배설량 돕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몸 안에 수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종이 될 수도 있고 탈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도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꼭 100% 암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수분은 총 체중의 60에서 7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 수분의 양보다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탈수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요. 탈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 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몸 안에 수분이 있는 장소가 세포 안에도 있고 세포 사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혈액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 흔하게는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부에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세포에서의 수분 부족 정도로만 사실은 보통 매스컴이나 이런 화장품 광고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의 포인트는 그냥 세포에서의 수분 부족, 그거로 인한 주름 이런 게 포인트는 아니겠죠. 결론 수분이 부족해지다 보면은 즉 탈수가 생기면 혈액의 수분량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즉 환자가 탈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혈액량 부족에 의한 문제인 저혈량성 쇼크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즉 혈액이 부족해져서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지는 건데요. 쇼크라고 하는 아이는 나중에 한번 기회를 이제 봐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따로 강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탈수가 그럼 어느 경우에 생기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출혈. 물론 이제 출혈은 전체적인 혈액이 빠지는 거긴 하지만 출혈의 가능성도 있고요. 화상이라던가 설사라던가 구토, 거기에 아주 심하게 소변을 많이 보는 거, 요붕증이라고 해요. 네, 요런 아이들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거와는 반대로 수분이 과잉하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우리 몸의 증상으로는 세포 사이에도 물이 많아지고 혈액에도 물이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수분이 과잉되는 경우에는 부종이 생기게 되죠. 근데 부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는 게 고혈압. 혈압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혈액을 짤 때 혈관벽에 부딪히는 압력, 이제 수축기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심장에서 혈액을 짤 때 이 혈액이 혈관벽에 부딪히는 압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결론은 혈액의 양이 많으면 혈압은 높아지게 되고 혈액의 양이 부족하면 혈압은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는 경우라면 저혈압이 동반되는 저혈량성 쇼크가 올 거고 혈액의 양이 과잉이 된다라고 하면 고혈압이 올 겁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센 압력으로 계속 때리다 보면 약한 혈관은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혈관이 정말 우리 몸에 중요한, 뭐 예를 들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다. 그런 경우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족일 때 이런 증상, 과잉일 때 이런 증상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아니 그럼 이렇게 60에서 70%를 맞추려면 얼마만큼의 소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물을 3리터 먹어라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3리터를 먹게 되면 다 부종이 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소변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에서 들어온 소변을 그러니까 물을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상 소변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하루에 권장하는 물의 양이 1.5에서 2리터 정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 소변량이다 라고 하는 아이는 대략 1.5에서 2리터예요. 하루에. 하지만 시간당도 있어요. 시간당은 50cc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보다 양이 작은 경우를 핍뇨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핍뇨는 교재에는 뭐 500ml 이하 이렇게도 되어져 있는데, 무뇨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100에서 500cc. cc는 밀리리터와 같은 개념입니다. 네, 500cc. 하루에. 이 정도 보는 경우를 핍뇨라고 하고요. 시간당으로는 30cc보다 작은 경우. 핍뇨라고 해요. 이렇게 소변의 양이 줄어들다 보면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수분이 과잉돼서. 자, 그 다음에 무뇨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무뇨가 없을 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소변이 안 나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예 안 나와 라기보다는 하루에 100cc보다 낮은 경우,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변은 이렇게 적게 보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언제 또 문제가 되느냐? 많이 보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근데 많이 본다라고 해서 또 다 병이다, 질환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여름에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 수박 많이 먹고 하다 보면 소변의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단요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2.5에서 3리터 정도보다 많으면 단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단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던 요붕증이에요. 요붕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변을 많이 본다, 적게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요붕증은 호르몬의 기능 부전이에요. 뇌하수체 후엽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다른 말로 ADH, 안티디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소프레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죠. 얘네가 다 같은 아이라고? 하나로 이름을 통일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죠. 네, 하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 이뇨에 반대되는, 여기서 항이다라고 하는 건 반대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소변을 잘 보도록 하는 약물을 이뇨제라고 해요. 그러니 이뇨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건 결론은 소변의 양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와요. 이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소변을 더 많이 보겠죠. 얼마나 많이 보냐면, 아까 단요의 기준이 2.5에서 3리터보다 많으면 단요라고 했잖아요. 얘는 심한 경우에 4에서 12리터 정도 가요. 정말 탈수 생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단요나 요붕증 같은 경우에는 탈수의 문제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핍뇨나 무뇨인 경우에는 부종의 문제를 고려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소변 배설량이 200ml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답은 핍뇨
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뇌하수체 기능 부전. 방금 이야기했던 아이네요.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적 다뇨. 그죠? 이거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름도 특이한 요붕증이네요. 무뇨, 핍뇨, 다뇨. 아까 설명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당뇨는 고혈당,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신장에서 재흡수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당뇨라고 해요. 그래서 고혈당에 의해서 소변 안에 포도당이 많이 생기는 거, 그걸 당뇨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하고는 딱히 관계는 없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의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 정상이 아니면 보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상이 얼마였느냐?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보거나 아니면 시간당 50cc 이상이다 라고 했었죠. 하루에 소변 배설량이 2리터래요. 2리터? 이 사람 정상이네. 시간당 소변 배설량이 60cc인 환자래요. 60cc? 뭐 이것도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조금 걸리실 수 있나요? 좀 많이 먹었나 보죠. 네. 하루 소변 배설량이 1500cc인 환자. 자, 1500cc. 1리터가 1000cc죠. cc는 밀리리터랑 같은 개념. 그러니까 1.5리터? 얘도 정상이네요. 시간당 소변 배설량이 20cc래요. 오, 이 사람 너무 작아요. 그럼 이거 물 조금밖에 안 먹었나? 라고 보시면 안 돼요. 확연하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비정상이에요. 하루 소변 배설량이 2.5리터인 환자. 자, 2.5리터. 여기가 약간 난감하신가요? 네, 우리 아까 다뇨의 기준이 교재에 따라 2.5리터에서 3리터 이상이면 다뇨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당 50cc와 20cc. 다뇨의 기준 2.5리터와 2.5리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얘를 비정상이라고 한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시죠? 네. 그래서 너 좀 정상을 벗어나긴 하지만 얘보다는 그래도 좀 덜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 좀 많이 먹었나? 왜냐면 아까 다뇨라고 하는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질환이에요 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물을 많이 먹은 경우라면 그죠, 소변의 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답을 4번으로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부종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핍뇨나 무뇨인 경우에 부종이 생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기능 부전인 경우에, 그러니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부종이 생기고요. 꼭 신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도 심기능의 부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우혈성 심부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핍뇨와 함께 부종이 동반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기능 부전. 자, 이 경우에는 간에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혈장 단백질의 생성이 저하되는 경우에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세 경우에는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부종에 대한 간호가 필요하겠구나. 부종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소변량의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좀 내용을 넓게 연결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용만 끝내지 마시고요. 가지치기 하셔서 내용을 좀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부탁드리고요.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